우리의 소원은 통일. 한국인이라면 이 노래를 불러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통일은 남북 7천만 민족 최대의 소원이다. 북한에서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란 노래는 남한처럼 대중화됐다. 남북한이 같이 부르고 있는 이 노래가 탄생한 것은 1947년이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한라까지 통일의 그날까지 힘차게 나아가리라는 다짐과 통일의 의지를 담고 있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내 사랑 한반도, 한 핏줄의 형제 자매가 살고 있는, 그래서 결국 하나가 돼야만 끝나게 되는 말, 통일. 있는 천지. 이곳은 넓이가 9.16평방킬로미터, 수면의 고도는 해발 2257m이고 천지의 깊은 곳은 384m에 이르는 화산의 분화구다. 활화산의 분화구 천지를 안고 있는 우리의 영산 백두산은 결의의 어제와 오늘을 지켜보며 묵묵히 한반도를 내려다보고 있다. 이 영산은 1962년 조중 국경조약에 따라 천지의 54.5%는 북한 영토로, 45.5%는 중국 영토로 국경선이 정해진 채 중국은 천지 전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민족의 염원인 통일의 그날을 기다리면서 연변에서 자행한 북한 정권의 핵실험 불장난에 만에 하나 영산 백두산의 산신령께서 가공할 노여움을 촉발하는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다. 역사의 사책을 펼치러 보면 옛 강도의 수도였던 영전은 우리 민족의 개척지였습니다. 일제 19세기 50년대로부터 조선인들은 영의정 이남의 자리를 잡고 수렵과 야채 채집을 하는 데로부터 1858년부터 이곳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은 광복전 영정이 증명이며 영정 1관, 총영사관이 내포입니다. 이 건물은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시 조선 의정부 참사로 있던 이상석은 개인재산으로 제1대 민족벌기로라는 서장 서술을 보여서 많은 애국지사를 해양하였습니다. 1921년 10월 대성 이별원에서 이별을 선택했습니다. 이 학교 졸업생들의 가운데는 한국의 영웅중학교는 1921년 10월 1일 청도교에 의해서 설립되었습니다. 이 학교 졸업생들 가운데는 북한의 이종목 총리와 김책 위원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영성에 있었던 학교입니다. 9년 우독순 저도성과 함께 할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였습니다. 안중근이 사는 1910년 3월 26일 여순 감옥에서 32세의 나이로 순국하였습니다. 여기는 선구자의 고향 용정이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 있는 도시 용정은 가곡 선구자를 낳게 한 역사의 땅인데, 이곳엔 가곡 선구자로 알려진 정자 일송정이 있으며 시인 윤동주의 고향으로 그의 무덤이 있는 곳이다. 독립군 선조들의 청산리 전투에서의 말발굽 소리가 아직도 쟁쟁한 듯 우리는 옛 발해의 땅을 자동차로 달리면서 선열들의 용맹과 기계, 그리고 애국심을 곱씹으며 용정의 한 중학교를 찾았다. 당시 우리 선조들은 낯설고 물서른 이국 땅에서 바로 이 학교를 창설했는데, 이국에서의 시련과 고난의 삶 속에서도 민족의 앞날을 생각해 후손들을 위해
교육열을 불태운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을 노래한 서시 별 해는 밤의 시인 윤동주가 용정에서 태어나 바로 이 용정중학교에서 민족교육을 받았던 대표적 명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윤동주의 서시를 되새기면서 29세 나이로 요절한 그의 시혼을 잊을 수 없다. 윤동주는 일본의 동지사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했는데 아직도 양심적인 일본인들은 일제의 생체 실험의 희생물이었던 그를 흠모하고 있으며 그와 관련된 기사들이 일본 아사히 신문 등지에도 실리고 있다. 우리는 두만강으로 이동해 뗏목배에 오른다. 두만강은 강이라기보다는 넓은 개울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할 것이다. 강폭이 10m도 채 안 돼 보이는 두만강. 뗏목에서 바라보이는 풀이 우거진 강 건너 숲속 사이로 대여섯 명의 북한군들의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한 사람당 미화로 $7를 지불하고 탄 뗏목의 사공이 주의사항을 전달하면서 북한 쪽을 향해 소리를 내지 말라는 것이다. 그만큼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분단의 현실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신호가 아닐 수 없다. 강 건너 들녘에 황소 한 마리가 얼핏 보인다. 이 소는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이 지난 1998년 6월 16일 통일소라고 불리우는 소 500마리와 함께 판문점을 넘는 이벤트를 연출해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바로 그 500마리 소의 핏줄을 이어받은 통일소는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였다. 뗏목배에서 내려 밑으로 오르니 뒤에 들던 아리랑 노랫가락이 부족히 수십 명은 됨직한 나이든 남자들이 노랫가락에 맞춰 춤을 추고, 또한 이 춤판의 여인들은 주로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한복 빛깔이 남쪽에서는 볼 수 없는 원색에다가 옷감의 짜임새도 특이했다. 이 한복을 입은 여인들은 분명 우리와 같은 민족임에 틀림없었다. 오늘날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중앙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도처에 한민족의 핏줄을 이어받은 동족들이 얼마나. 두만강 선착장 공원에서 목격한 춤사위의 주인공들도 바로 우리의 핏줄 조선족이었다. 우리는 이들을 보면서 이국 땅에서 끈질긴 삶을 이어오면서도 내일에 대한 꿈과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분투하고 있는 강인한 생명력을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신명나게 노래하고 춤추는 조선족들의 활력이 바로 생명력의 원천이 아닐까 생각했다.
일제의 생체 실험 현장 731 부대다. 잔인한 역사의 현장을 보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말이 생각나. 3천여 명의 한국인들을 잔인무도하게 생체 실험 대상으로 삼았던 일제. 그러나 더욱 경악스러운 일은 그 실험을 끝내고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우주에 속방되어 1959년까지 동경에서 편안한 삶을 누렸다는 731 부대의 총책임자 이시로 중장. 그는 전범의 핵심 인물이었으나 단죄를 면했던 것이다.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일본이 위안부 책임 문제에 대해 역사적 진실을 외면하고 분치를 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의미, 중국 정부로 하여금 구체적이고 방대한 증거를 다시 한번 만천하에 폭로하기를 원합니다. 일제에 항거한 안중근 의사의 의거 현장 하얼빈. 역광장에 들어서는 방문객들은 당시의 현장을 보면서 피 끓는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 누가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 했다. 감옥에서 의연하게 동양 평화론을 집필해 일본 간수마저 고개를 떨구게 하였던 안중근. 그의 탁월한 세계관과 인간성이 빛을 보지 못하고 짓밟힌 채 32세의 나이로 비명에 간 안중근. 그 이름 석자는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만인의 가슴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대한 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만세 부르리. 대한국인 안중근 의사가 남긴 이 유언이 지금도 메아리 치는 듯했다. 노일 전쟁, 중일 전쟁 등 중국과 일본,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들이 각축전을 벌이던 광활한 땅 중국. 그들 강대국들이 벌인 전쟁이 우리에게 남겨준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36년의 질곡의 긴 세월, 망국의 서러움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강대국들의 패권을 위한 소용돌이 속에 극동 지역에서의 정세가 다시 요동치고 있다. 이러한 위험 구도 아래서 한 발이라도 잘못 디디면 우리는 다시 나락으로 떨어질지도 모른다. 우리 정부와 국민들은 이런 난국을 맞아 보다 냉정하고 지혜롭게 위기 국면을 돌파함으로써 우리가 갖고 있는 저력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 당국은 현명한 외교 정책을 수립해 국민들에게 용기와 격려를 안겨주어야만 할 것이다.